정부가 저탄소 친환경 경제 전환을 선언하며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화두를 제시했지요. 그런데 이 친환경과 신재생의 무게가 쏠리면서 그린 뉴딜이 기업들의 환경 규제 부담만 가져오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관리법,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규제입니다.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마련과 같은 개선 방안도 나왔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은 또 하나의 환경 규제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석탄과 원전 등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린 뉴딜은 논란이 많더라고요. 기존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도 좀 상충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공장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게 된 건 사실인데 이제 너무 과도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 그린 스타트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등이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에 무게가 쏠린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저탄소 경제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소 경제 부분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중소기업 부작용이 우려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린 산단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도 좀 부여를 해주면 이 한국판 뉴딜이 중소기업 육성의 계기도 될 거 아니냐. 기업에게 환경 오염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기업 친화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만이 지속 가능한 그린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그린 뉴딜 선언과 함께 정부는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실업자 수와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강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아침부터 실업급여 설명 회장은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빼곡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 아닌 방문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두 번째여서 대부분 다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을 일단 해놔야 되니까 해놓고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도 2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근로 의욕마저 꺾이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 원으로 지난 2월부터 5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 정부는 추경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코로나 고용 쇼크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용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좋은 반응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아직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건 피부로 느끼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야 뭐 잘 되자고 정부에서도 하겠죠. 제가 60대 중반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허드렛 일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취직을 좀 쉽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